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소방관이 불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흡사, 물, 마법진을 펼쳐놓고 불을 가두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뭔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어벤져스에서 호크아이로 활약했던 제레미 레너는 올해 초 폭설과 혹한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와서 60명 이상 사망했을 때 본인이 직접 본인의 제설차를 동원해 눈을 치우고 고립된 사람들을 구해줬다고 하는데요. 먼저 네바다주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시장님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았고, 그렇게 남들을 돕다가 제설차에 다리 한쪽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며 큰 부상을 입었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었던 리얼 어벤져스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충동구매 상남자 닉 시사입니다. 그는 어느 날 뜬금포로 군용 2.5톤 트럭을 경매에서 $6,000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왜 샀는지 몰랐고 본인도 모를 정도로 충동구매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에게 이걸 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개털렸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물론 닉의 부모님도 이 트럭을 싫어했고 친구들도 왜 샀냐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트럭을 집 앞에 주차해두고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을 대표 돈 낭비의 아이콘이 되었던 트럭은 허리케인 하비가 마을을 강타하자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2017년 발생했던 하비는 2005년에 발생했던 카트리나와 함께 재산 피해 공동 1위 허리케인에 오른 데다가 어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마저 뚫어버리는 미친 위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하비가 지나간 후 아내와 함께 트럭에 올라 휴스턴 거리를 달렸고 마을 곳곳에 홍수로 고립된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닉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타올랐던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군용 트럭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 매뉴얼을 미리 공부해 놓아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 역시 닉은 보통 남자가 아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마음과 신실한 사랑으로 볼 때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내다봤던 것 같다. 그는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라며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이커스 어게인스트 차일드 어뷰스입니다. 이 로고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두려움에 떨어야 마땅한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다가 이분들의 신조라고 하는데요. 이 심볼을 점퍼 뒤쪽에 새기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닌다고 하는데, 비주얼만 보아서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학대받은 아동이 두려움을 느끼면 바로 가서 도와주는 마음씨 착한 아저씨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친척에게 학대를 당했지만 형사사건 조사가 지연되어 아직 친척이 감옥에 가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멤버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이 옷도 입혀주고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집 앞에서 감시를 했다는데요.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가기 두려워하면 직접 데려다주고 학교 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봐주기도 하고, 아이가 법정에 증언하러 들어갈 때 증인석까지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이에게 우리를 보고 말하렴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용기를 북돋아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조끼를 입고 그들만의 닉네임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에게도 조끼를 선물하고 닉네임도 지어준다고 하네요.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몇십 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는 거라고 하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트레이닝도 받는다고 합니다. 폭행 관련 전과가 있으면 바로 자격을 박탈시키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최소 2인 1조에 절대로 아이와 멤버 한 명만 있는 경우는 없다고도 합니다. 멤버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한 아이는 법정에 증언하러 갔을 때 판사에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였고, 판사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 제 친구들이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단체가 되어 많은 기부금을 받고 표창장도 받는 등 엄청나게 멋있는 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임스 해리슨 블러드 도너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황금팔을 가진 남자라는 별명으로 이름 뒤엔 꼭 블러드 도너가 붙는데요. 해리스 할아버지는 14세가 되었을 때 흉부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때 많은 수혈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8세가 되면 꼭 헌혈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그렇게 헌혈을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검사 결과 그의 혈액에는 치명적인 빈혈인 붉은 털병에 저항하는 희귀한 항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임산부의 항체가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질환으로 최악의 경우엔 아기의 뇌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피를 재료로 하여 안티-D라고 하는 치료 주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액이 태아를 공격할 위험이 있는 산모에게 투여한다고 하며 호주에서 생산된 모든 안티-D 제품은 제임스의 혈액에서 나온 거라고도 합니다. 본인의 피가 그런 치료제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리스는 더욱더 헌혈을 열심히 하여 약 60년 동안 매주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리슨의 항체를 발견한 1967년 전까지 호주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아기가 죽어갔는데 의사들은 그 이유를 몰랐고 여성들이 수많은 유산을 겪고 아기들은 뇌손상을 입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 항체를 가진 헌혈자를 발견한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약 200만 명 이상이 그의 피로 인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가장 많은 혈액을 기증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고 결국 81세가 되어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1999년엔 호주 훈장을 받는 국민 영웅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듯 다른 케이스의 영웅이 또 있는데요. 미국의 헨리에타 렉스라는 여성인데 가난한 흑인 어머니였던 그녀는 6째를 가진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일하게 흑인 암 환자를 치료해주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1년 만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그녀에게서 채취했던 암세포는 영양분만 제공하면 체외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의학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보통의 암세포는 체외 배양 시 며칠을 못 넘기고 전멸했기에 연구를 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줬었지만 헬라의 세포 발견 이후로 매 실험마다 일일이 검체를 채취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나아가 실험 환경에 따른 세포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세포 덕분에 소아마비의 백신을 발명할 수 있었고 암과 파킨슨병, 독감 등의 치료제는 물론 노화의 원인 규명, 최초의 복제세포 개발, 시험관, 아기시술법, 유전자 지도 연구, 독성 검사 등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가지 업적들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치료제의 임상실험에서 원숭이 대신 이용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우주 개발과 핵실험을 할 때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약 11만 건 이상의 과학 논문을 그녀의 세포를 활용하여 썼다고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진 그녀의 세포 양만 하여도 20톤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취 당시 그녀에게 세포의 기증의사조차 물어보지 않는 등 그녀에게 그 세포의 활용으로 인한 대가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녀의 유족들 역시도 사후 20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며 자녀들은 엄마의 세포가 여러가지 기괴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과 기념관을 세우려고 했지만 무산되었고 그녀를 소재로 한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그 수익금으로 2020년이 되어서야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70년 만에 후손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세포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바이오 회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보상에 불복했는데 유족들은 세포가 렉스 그 자체이며 세포가 여전히 복제되고 있다며 반박하는 등 소송전에 돌입한 결과 결국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좀비 영화나 게임에서 유일한 항체를 가진 주인공이 왜 기를 쓰고 연구소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떤 분이 난 왜 흰 크레파스만큼이나 쓸모가 없을까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럼 검은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라는 댓글이 달리고 너무 우울하다. 솔직히 자살하는 게 지인들한테도 더 기쁠 듯 대부분 나를 벌레 보듯이 하고 있으니까 라는 글이 올라오고
올라오자 나비로 진화샘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바로 미쳤다 진짜라며 이 말 평생 간직하고 살게 라는 답변이 달리고 이 사진을 올리면서 행운의 하얀 펭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가시면 별건 없고 귀엽습니다 라는 게시물에 왼쪽에 뚱땡이가 더 귀여운데 라는 댓글이 달리자 그럼 그 아이가 너의 행운의 펭귄인 거야 라는 답변이 달리고 한 친구가 눈이 왜 오냐고 묻자 그것이 겨울이니까 라고 대답하고 겨울이 치울 거냐 저거 라고 묻자 봄이 치우겠죠 라고 대답하고 내가 치우는데 죽고 싶냐 라고 하자 그럼 당신이 봄인가 보 라고 대답하고 딸한테 사랑이란 게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 재롱잔치 할 때 무대 앞에 아줌마 아저씨들 진짜 많았는데 엄마 한 번에 찾아냈어 그게 사랑이야 라고 대답하여 본인은 눈물 나는데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는다는 글도 올라오고 동생이 언니에게 비속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길래 너 저번에 눈 엄청 오는 날에 나 2시간 넘게 기다렸을 때 기분 어땠어? 라고 묻자 보고 싶었지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런 게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영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